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이론편 14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제 고려사가 끝났고 이제 조선으로 들어갑니다. 자, 조선은 그 이전 시대보다 훨씬 공부하기에는 수월합니다. 그래서 공부는 우리가 이제 역사서의 편찬 방법을 공부했잖아요. 편년체식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잘 따라오시면 되고요. 그 고려 왕조를 암기를 못하신 분은 절대 안 됩니다. 그렇죠? 외우시는 게 좋고요. 자, 일단 들어갑니다. 이제 세계 근세사인데요. 동양의 근세사, 이제 명나라가 등장을 했죠. 그래서 명나라가 어떻게 우리한테 얘기했죠? 천령 이북 땅을 돌려달라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려 말에서부터 이제 조선까지. 자, 그리고 이제 17세기 청나라가 등장을 하지요. 그래서 이 명나라에서 청나라로 변화될 때 조선에 임진왜란이 터집니다. 임진왜란이 터졌을 때 이때 이제 명나라하고 청나라하고 또 교체가 되고 임진왜란 끝난 다음에 청나라가 들어서게 되지요. 됐습니다. 그리고 뭐 일본은 정국시대예요. 정국시대. 그래서 일본은 그 막부시대입니다. 우리도 막부시대가 있었죠. 언제입니까? 무신정권 시대. 막부라 부르는데 얘들은 지금 15세기 때까지 계속 사무라이들이 정권을 장악하고 정치를 했던 막부시대가 이어지고요. 일본 전국시대를 통일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것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입니다. 그래서 그놈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오게 돼서 임진왜란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 이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그 다음에 에도 막부가 들어서게 됩니다. 됐어요. 그리고 뭐 서양은 르네상스 시대고 신학로가 개척됐고 뭐 그렇네요. 우리가 차근차근히 공부하면서 이제 알아볼 겁니다. 조선의 건국 들어갈게요. 자, 건국 과정 명나라가 천령위를 설치하는 걸 통보했어요. 자, 그래서 우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성계와 최영을 시켜서 요동정벌을 단행을 했는데 이성계가 자꾸 계속 반대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듣질 않았어요. 결국에는 위화도에서 군대를 돌렸고 돌리고 우왕 폐위시키고요. 물론 최영 제거하고 우왕 폐위시키고 정권을 장악하고 그리고 창왕 폐위시키고요. 이성계를 도와줬던 사람들이 누구죠? 신진사대부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진사대부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 있어요? 정몽주, 정도전 이들이 있었는데 이성계가 정권을 장악한 이후에 신진사대부들이 중앙정계에 진출을 해서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신진사대부가 얘기하죠. 이 지금 뭐예요? 조선 아직 아니에요. 고려죠. 이 고려가 엉망진창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고려를 개혁해야 된다라는 고려의 개혁론이 대두가 되고요. 이 개혁을 하면서 이 어떤 방식으로 개혁을 할 것이냐? 한쪽은 차근차근히 점차적으로 개혁을 하자라는 거죠. 또 한쪽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한 번에 뒤집어야 된다라는 이렇게 이제 갈등이 생깁니다. 이것이 신진사대부의 분열인데요. 자, 이른바 급진파. 그래서 혁명파지요. 뒤집어 엎어야 된다라는 거고 온건파는 천천히 가자라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온건파와 급진파와 나뉜다면 절대 다수는 누구냐면 온건파입니다. 천천히 가자. 그리고 소수는 뒤집어 엎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예전에 이제 묘청의 성형천도 운동 있죠. 거기에서도 일정 부분 보수. 그러니까 온건파는 누구였어요? 김부식 개경 세력이죠. 다수고. 그리고 지금 묘청 정지상 같은 개경파는 어땠어요? 서경파는 어땠어요? 소수 세력이죠. 소수 세력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보자라는 거죠. 급진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단 정도전이 주축이 돼서 급진파인데요. 왕조를 새로 개창해야 된다. 고려는 썩어 빠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을 뒤집어 엎자라는 거죠. 지금 왕씨성의 나라를 엎어버리고 이씨의 나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화들짝 놀래요. 얘들은 지금 야 니들 정몽주 중심으로 니들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고려 왕조 내에서 점차적으로 개혁을 해야지. 이렇게 역성혁명을 주장하는 것은 영모야. 이런 쪽으로 가죠. 뭐 영모 이러면서 이제 갈등이 시작되는 거고. 개혁 주장인데 어떤 개혁의 주장이냐면 토지 개혁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 토지를 전면적으로 뒤집어 엎자라고 얘기한 곳이 어디겠어요? 전면적으로 급진파예요. 그래서 싹 다 뒤집어 엎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이쪽은 안 된다. 전면적인 토지 개혁은 안 된다. 조금씩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면적인 토지 개혁은 반대합니다. 경제력은 약하기 때문에 뒤집어 엎는 거고 이들은 지킬 게 있으니까 천천히 가자라고 얘기를 했겠죠. 군사력은요. 강세를 띠는 것이 급진파예요. 물론 머리수는 적지만 강세요. 왜? 이 이성계와 같은 신흥 무인 세력들은 이쪽을 지지합니다. 그렇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쪽은 아무래도 그 군사력에선 조금 미약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들을 제끼고 그리고 이깁니다. 그래서 이들이 시행한 것이 뭐예요? 과전법이죠. 그래서 전면적인 토지 개혁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이성계를 통한 뭡니까? 나라가 개창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보면 정몽주하고 이방원인데 이성계 있죠? 이성계. 자, 이성계가 이제 그 급진파 세력과 손을 잡습니다. 야, 온건파 애들이 눈치가 보일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온건파의 대표는 누구예요? 정몽주잖아. 이 정몽주 같은 신하는 동방이학의 조라고 할 정도로 학식이 높은 선비였단 말이죠. 함부로 할 수가 없어. 근데 이들이 반대를 하니까 이성계는 이제 이거 너무 정치가 싫다 그러면서 이제 사냥을 떠나는데 사냥을 하다가 말에서 떨어지는 낙마 사고가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정신을 잃어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 하시겠지만 그 말에서 떨어졌다고 사람이 정신 잃고 뭐 죽기 직전까지 이렇게 간다 이해 못 하죠. 뭘 이해 못 해요. 여러분 차를 타고 가다가 시속 80km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문 열고 뛰어내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똑같아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고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온건파에서도 지금 정치적인 대립은 일단 거두고 문병 가자. 그래서 문병을 가는 거예요. 문병을 갔을 때 이제 이성계는 정신 잃고 있으니까 그의 아들 5번째 아들 방언이가 나와서 맞이하죠. 오셨어요? 라고. 그래 나 문안 드리고 문병 하고 집에 갈게. 그러고 나왔는데 이때 방언이가 얘기합니다. 저하고 차를 한잔 하시죠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예요? 하여가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상 드런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무렴 어떠냐 국가가 어떠면 어떠냐라고 이제 조선을 개창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니까 이 어린 놈의 자식이 벌써부터 나한테 지금 문자를 써? 라고 얘기하면서 얘기하죠. 이 몸이 죽고 주고 100번 고쳐주고 그러면서 절대 반대라고 하는 단심가를 얘기하죠. 결국에 안 되겠구나. 정몽주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조금 있다가 정몽주가 알았다. 그러고 이제 집에 가는 길에 선주교에서 어떻게 합니까? 선주교에서 이방원이 따라가서 철퇴를 내리 찍어서 꽝 해서 여기에서 피가 낭자하면서 한순간에 세상을 뜨게 되고 이 한쪽 정몽주 세력이 이제 여기에서 와해되게 되면서 이 급진파와 이성계가 손을 잡게 되고 그리고 힘을 받아서 나라를 개창하게 되니 그것이 조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단신과 하여가는 시험에 나온 적이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과전법 시행했죠. 형병파가 온건파를 제거하고요. 도평 의사사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장악을 하고 조선 왕조를 건국합니다. 여러분 조선 왕조는 어디에서 건국하겠어요? 개성이죠. 고려에서 했으니까 개성에서 건국을 합니다. 그리고 개성에서 이제 한양으로 천도하게 되죠. 그래서 무학대사를 시켜서 무학대사가 전국을 떠돌아다니면서 여기가 괜찮다라고 하면서 지정을 한 곳이 어디예요? 지금의 서울이죠. 한양으로 천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2년 뒤에 천도하게 됩니다. 이 사이에 토목공사가 시행되는 거죠. 그래서 한양에 이제 궁 짓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일단 이 궁을 짓고 여러 가지를 할 때 누가 정도전이 모든 것을 다 합니다. 그래서 정도전이 한양에 그 천도하는 이후에 이제 4대 도성의 이름을 다 짓고 문을 4대 문을 다 이름을 짓고 그 도성 안에 모든 것들을 다 해놓고 궁도 설계하고 궁 안에 이제 그 궁 이름 경복궁이라고 하는 것 경복궁이라는 이름도 짓고요. 그리고 경복궁 안에 정전을 세우잖아요. 그렇죠. 그 뭡니까? 정치를 돌보는 곳 근정전을
이름을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긍전전 부지런히 정치에 힘써라. 그래서 긍정전은 지금도 이제 경복궁 가보시면 싸늘해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온돌 장치가 없어요. 아주 추워요. 이렇게 겨울에도 그냥 추워라라는 거죠. 그만큼 정치에 힘을 쏟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신진사대부의 분열은 방금 정리를 했고요. 자, 이제 왕이 됐습니다. 태조 이성계가 왕이 됐고요. 그리고 이성계가 왕이 되고 이제 왕답게 정치를 한번 해보자라고 얘기하니까 누가? 정도전이 얘기합니다. 아니되옵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도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조선은 예전하고 틀리게 유교의 국가입니다라는 거죠. 불교는 있을 수 없다. 유교의 국가다. 유교는 덕을 숭상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왕은 결제만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 모든 정치는 누가 하는 거다? 재상 중심의 정치, 신하들이 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재상 중심의 정치를 주장합니다. 이것이 정도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태조가 그러면 나는 허수아비인가? 아니요. 우리가 이제 재상이라고 하면 삼정승을 얘기해요. 보편적으로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입니다. 그래서 권력 순위예요. 영의정 그리고 좌의정, 우의정 1, 2, 3등이지. 넘버 1, 넘버 2, 넘버 3인데 이렇게 재상들이 정치를 하고 그리고 이제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왕이 하는 겁니다. 최종 결정은 왕이 하는 거. 이것이 이제 정도전의 재상 중심의 정치입니다. 이렇게 돼서 이제 태조 이성계는 그렇게 하지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전 이퀄 태조입니다. 예전에 고려에 성종하면 성종이 유교 정치 하면 누가 나와요? 최승로가 나오죠. 최승로 이퀄 성종, 유교 정치 똑같아요. 태조 이퀄 정도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도전은 불교를 싫어했단 말이죠. 그래서 불교를 억압하고 그리고 유교를 숭상하는 이른바 억불숭유의 나라를 만듭니다. 이것이 조선이에요. 자, 제도 개편 한양으로 천도했고요. 도성, 궁궐, 종묘, 사직, 관아, 학교, 시장, 도로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죠. 이게 뭐예요? 도읍이잖아요. 그렇죠? 도읍. 자, 불교를 억압하고 유교를 숭상하는 억불숭유의 나라를 만들고요. 그리고 정도전의 머릿속에서 싹 나옵니다. 이제 그동안 계속 이제 추진하려고 했었던 머릿속에 있는 내용들을 정리를 싹 하죠. 조선 경국전 일종의 법률이에요. 그래서 경제문감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하고 이 저술을 하고 이 내용으로 인해서 조선은 정치가 이어져야 된다. 이런 내용들 민본적 통치 규범을 마련합니다. 그래서 재상 중심의 정치를 주장했고요. 이 불교를 얼마나 싫어했는지 불교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편, 불시에 대한 비판을 쓴 거. 그러니까 불교에 대한 비판을 쓴 책 불시자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리학을 통치 이념으로 확립시켰다라는 것이 태조입니다. 자, 이 태조 때요. 엄청난 일이 생기는데 그것이 1차 왕자의 난이에요. 1차 왕자의 난은 정종이라고 써놨지만 태조 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석의 세자 책봉으로 인해서 방언이 군사를 일으켜서 방본을 죽여버리고 그리고 자신의 형을 왕으로 앉히는 건데 이런 거예요. 태조는 이성계잖아요. 이성계의 아들은 이렇게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부인이 둘이에요. 한씨와 강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한씨 부인이 이제 정실 부인이고 일종의 이제 강씨 부인 첩실 부인인데 정씨 부인에서 6명의 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쪽은 2명이 있고 그런데 이제 한씨는 나라를 개창하는 1392년 전에 91년에 세상을 등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왕비는 되지 못한 비운의 여성이에요. 그것이 신의 왕후 한씨고 태조 이성계가 왕에 앉았을 때 그것을 반대했던 아들이 있어요. 그것이 누구냐면 첫째 아들 방우예요. 그리고 이제 둘째 신덕왕후 강씨인데 이 신덕왕후 강씨하고 이 6명의 아들하고 관계가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안 좋았어요? 좋았습니다.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봐보세요. 이성계의 고향. 그렇죠. 이성계의 터가 어디냐면 저쪽이에요. 함경도. 그렇죠. 저쪽 함흥 지역인데 수도가 어디 있죠? 개성 근처에 있단 말이야. 개성 근처에 강씨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성계가 정치에 입문하면서
수도에 왔다 갔다 많이 한단 말이죠. 그러면 혼자 다녀요? 아들들하고 같이 다니는데 이 아들들이 어디에서 묵겠어? 강씨 부인 집에서 묵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적으로는 어머니 하면서 잘 따랐고 한씨 부인이 돌아가신 다음에도 더욱더 관계가 좋아졌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그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왕위 그 왕조 개창에 못마땅해서 산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방우는 안 나오고 둘째면서 첫째가 되는 것이 방과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태조가 우리가 발해할 때도 잠깐 공부했는데 태조 건국을 한 왕은 오래 못 산다니까요. 금방 이제 그러니까 나이가 찬 다음에 이제 왕이 앉아. 보통 그래요. 왕이 이제 건국 초기에 왕이니까 왕이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안하지. 신하들도 불안하고 그러니까 세자 책봉을 하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때 그러면 세자는 누가 돼야죠? 그럼 방과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첫째, 둘째지만 첫째니까. 그러니까 방과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 정도전이 주장을 했었던 게 뭐죠? 재상 중심의 정치예요. 재상 중심의 정치인데 이 방과 이쪽에서 이제 아들이 이제 나이가 많단 말이야. 방과가 왕에 앉으면 또 역시 이성계 처음 한 것처럼 왕은 나니까 야, 뭐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정도전 입장에서는 재상 중심의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애기가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방석이를 제일 애기야, 애기. 그러니까 이쪽은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애들이고 이쪽은 어린 애들이란 말이지. 그런 상황에서 신덕왕후 광씨도 마찬가지로 이쪽에서 아들이 나오면 우리는 어쩌란 말이냐. 애기 어떤 막 그렇게 되고 정도전과 힘을 합쳐서 태조한테 가서 매일매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태조가 방석이를 엄청 이뻐했거든. 그래서 그래, 그러면 세자를 방석이로 책봉하자라는 결정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이게 아니 되옵니다 하면서 이제 아버지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난리가 나겠지. 그런 상황에서 정도전이 추진하는데 뭐를 추진하냐면 사병을 철폐합니다. 여러분 사병이 그때까지 존재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전에 무신정변 고려 때 무신정변은 무신들이 정권을 딱 탈출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에 육군, 해군, 공군 이렇게 다 있잖아. 그러면 그 군사 지휘권을 무신들이 잡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해군, 육군은 내가 잡았고 B는 공군을 갖고 있어. 이런 정도라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국가의 군대가 없으면 그런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도전은 이들의 힘을 뺏기도 하고 원래부터 국가에서 병력은 다 통솔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병을 없애야 되는 게 좋겠다라는 사병철폐를 추진을 한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아들들이 열받죠. 이 아들들은 사병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방원이가 이거는 잘못됐다. 그래서 방원이가 이제 정도전을 살해하고요. 그리고 나서 신덕왕후 강씨는 그 전에요. 방원이가 막 덤벼요. 막 그래가지고 쓰러집니다. 쓰러지고 그 길로 병을 얻어서 세상을 떠요. 그 상태에서 정도전 죽이고요. 그 다음에 동생들아 미안하다 잘 가라 그러고 죽여버립니다. 이것이 1차 왕제의 난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성계가 그 사실을 알고 완전 분노 폭발이죠. 다섯 번째 아들 이 방원이가 말이야 싹 다 죽여. 그리고 내 동생 같은 의형제 맺은 도전이도 죽이고 그리고 내 아들 다 죽였단 말이야. 이런 쳐죽일 너는 내 자식이 아니야 이렇게 되죠. 그러면서 태조는 야, 이 정치 권력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래서 그 첫째 아들 방과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저쪽 함경도 지역을 떠나버려요. 그래서 함흥 지역으로 떠나버리고 방과가 그 다음 왕이 되니 그것이 정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정종 때는 누구가 무서워요? 누가 무서워? 동생이 무섭죠. 방원이가 무서워. 방원이가 뭐 하면 방원이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찌 됐건 정종이 즉위한 것은 방과가 즉위한 것은 방원이 때문이다라는 거죠. 덕분이죠. 자, 2차 왕제의 난이 있었는데 1400년. 그러니까 2년도 안 됐어. 그렇죠? 농공행산의 불만을 품 박포가 이렇게 일을 처리하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돼요. 자, 정종이 이제 소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들, 자식이 없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방의, 방간, 방원, 방연이가 있잖아. 그렇죠? 방연이는 이제 후순이니까 뭐 방원이 형님 이렇게 되는 거고 당연히 방의가 왕위에 이제 다음번에 이제 차기 왕이 될 수 있는 순위에 있잖아요. 그런데 방의는 불교에 귀의합니다. 스님이 되고 싶어 해. 그러니까 이제 유교의 국가에서 불교를 믿는
왕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음 차순위의 방간이 이제 차순위는 내가 왕이 되겠구나 하고 있을 때 이 박포가요 농간을 부려요. 이 박포는 1차 왕제난에 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2등으로 공신책봉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만이 많죠. 그래서 방간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방원이가 너 죽이려고 하고 있다. 너 죽이고 그 다음에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그러다가 알아봐라 그랬는데 방원이도 역시 이 사실을 하륜이라는 신하가 있는데 하륜이 가서 방원이한테 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갈등이 이렇게 해서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등 생기니까 방간이가 아쭈 내 동생은 동생이고 이건 이거야 그러면서 군사를 일으켜서 방원이를 치러 가는데 이 사실을 먼저 알았죠. 그래서 방원이가 뒤에서 방간을 쳐버립니다. 그래서 방간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유배를 보내요. 유배를 보내. 그러니까 정종이 니들 진짜 적당히 해라. 적당히. 야, 너 그냥 왕해. 라고 해서 선의합니다. 그래서 방원이가 왕위에 오르는데 그것이 태종 이방원이에요. 태종으로 즉위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태종 이방원인데요. 태종은 지금 보시다시피 어떻게요? 나하고 적이 될 만한 사람들은 애초에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이방원은 조금 있다가 내 처 있죠? 처남. 그러니까 이제 처남들이 민무구, 민무질 이런 처남들이 있는데 좀 싹 다 죽여버리고 장인도 다 쫓아내버리고 막 어마어마하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태조 다음에 정종 다음에 태종 왔잖아요. 고려도 마찬가지로 태조, 왕건, 그 다음에 해정, 정종 이렇게 했을 때 왕귀의 난, 그래서 왕권이 땅에 떨어졌다가 누가 들어오죠? 광종이 들어오잖아요. 왕권을 강화시키죠. 역시 태조 다음에 정종 있었다가 태종 때 떨어진 왕권을 다시 복권시키는 거죠. 그래서 왕권 강화, 태종하면 왕권 강화, 고려의 광종하면 왕권 강화 똑같아요. 그렇죠? 왕권 강화입니다. 그래서 도평의사사를 지금까지 있었던 걸 없애버리고요. 의정부를 설치합니다. 근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언제 없애는 거냐면 태종이 그의 형님 있죠. 형님이 왕이 있었을 때가 정종 때 태종을 야 너가 왕해 라고 해서 그냥 준 게 아니고 세자로 만듭니다. 자 왕이 참 복잡한데 왕세자는 아시죠? 세자 그 아들 자자를 쓰잖아. 근데 아들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세제 알겠죠? 형제 그렇죠? 그러니까 형제가 왕이 되는 거 세제. 만약에 이제 다 없다. 그런데 손자가 있다. 세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세자, 세제, 세손인데 그렇다면 동생이니까 세제잖아. 그런데 이것은 언제 확립되냐면 성종 이후에, 그래서 경국대전이라는 조선의 대법전이 만들어진 이후에 이런 제도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때는 그냥 세자밖에 없어. 그래서 편법으로 야 방원아 너 내 양자해라. 그래서 아들로 만든 다음에 왕세자를 만들어 놓고 왕에 앉게 되는 거예요. 그 세자 시절에 없애요. 도평의사사를 없애고 그리고 의정부를 만듭니다. 이것이 뭐냐? 요거예요. 의정부를 만드는데 왕이 있고요. 의정부가 있고 육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조는 이호 예병형 공조예요. 6개의 조. 그래서 이제 6개의 장관, 6명의 장관이 있겠죠. 그리고 각부가 이렇게 있는데 이들이 많은 보고 사항 같은 걸 가지고 와요. 그럼 장관이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의정부에 누가 있어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이 3정승 재상들이 정치를 보고 있단 말이죠. 재상 합의구 기구예요. 그럼 이쪽에서 보고를 합니다. 그럼 10개씩만 올리면 60개잖아. 그러면 이 60개를 왕한테 다 올리면 왕이 뭐 시간 남아요? 그러니까 의정부 여기에서 재상들이 60개를 정리를 해요. 그래서 한 5개만 이렇게 국왕에게 올려요. 그럼 제가 왕이 2개는 필요 없고 3개는 괜찮소 하면서 내리겠죠?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가. 그러면 60개를 올리고 3개가 내려가는 거죠. 원래 이렇게 하는 것이 의정부 서사제입니다. 그러면 정치가 재상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뭐 정도전이 얘기한 거하고 좀 비슷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왕이 결정을 하고 의정부에서 이렇게 하는 이것이 의정부 서사제예요. 그래서 왕과 신하가 이렇게 조화롭게 이렇게 운영을 하는 통치 체제 의정부 서사제인데
이 문제가 뭐냐면 봐보세요. 이방원이에요. 이방원인데 가만히 있어봐. 3개, 5개 올라왔는데 3개 했어. 그런데 여기에서 갑자기 외침이 들어왔어요. 외구가 쳐들어왔어. 그러면 저 이방원이가 열받겠죠. 야, 이 병조, 니들 뭐 하는 거야? 이것도 몰랐단 말이야? 나한테 얘기를 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랬더니 저희는 얘기했습니다. 뭐? 어디에다 얘기했어? 여기에다 얘기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누락이 돼서 올라간 것 같습니다. 라고. 의정부, 야, 일로 와봐. 니들이 이렇게 한 거 맞아? 예, 맞습니다. 왜 있다고 그랬어? 저기 뭐야. 전하께서 시간이 없으셔가지고 니들이 왕해. 이렇게 되면서 열받겠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한다라고 해서 태종 때 왕권이 강한 사람이 야, 의정부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 육조 직접 나한테 와가지고 보고해. 그럼 내가 직접 명령을 내릴 거야? 라는 거죠. 의정부를 싹 다 무시하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왕권이 강할까요? 약할까요? 왕권이 강하겠죠. 그래서 국왕이 직접 육조에게 보고받고 명령을 하다라는 제도, 육조가 직접 한다 그래서 직계제예요. 그래서 태종과 세조 때 시행합니다. 그래서 왕권 강화를 얘기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의정부 서사제 이렇게 이제 왕권과 신권이 조화롭게 이렇게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근데 이때 의정부 서사제의 왕은 다른 거 2가지가 있는데 그게 인사권하고 군사권이에요. 이것은 왕이 직접 합니다. 얘들이 하는 게 아니고 직접 처결했어요. 예, 아무튼 의정부 서사제와 육조 직계제는 이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의정부를 설치하고요. 육조 직계제를 시행합니다. 이것이 태종 이방원이에요. 그래서 사관원도 독립시키고요. 사관원이라는 것이 간쟁을 하는 기구예요. 그러면 고려시대 때 우리가 대간제도에서 간쟁을 배웠어요. 왕한테 막 왕이 잘못했을 때 비판하는 거잖아요. 이 사관원, 아니 이방원한테 비판을 해요? 목숨 걸고 비판해야죠. 태종한테. 그러니까 이때 사관원을 빼서 야, 너 내 직속 기관해 라고 하면 이렇게 이제 간쟁을 하는 기구가 잘못했을 때 비판을 하는 기구가 내 밑에 있으니까 어떻게 있어요? 신하에게 잘못을 비판하겠죠. 그러니까 왕권 강화적인 성격이 있어요. 원래 사관원은 왕권 견제 기구예요. 사원 좀 몰수하고요. 사병을 없애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병의 무서움을 누구보다 자신이 더 잘 알잖아요. 예전에 정도전을 왜 죽였죠? 사병을 철폐하자고 얘기해서. 그리고 자기가 정권을 잡았을 때 사병을 이제 철폐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내 형 동생들이 사병을 갖고 있으니까 문제가 생기잖아. 그러니까 없애버렸어요. 자, 그리고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사회문화제도를 정비합니다. 그래서 양전사업, 토지 측량 사업을 다시 시행하고요. 호패법을 실시하는데 이 호패법이라는 것은 요거예요. 호패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해서 허리춤에 차고 다니는 주민등록증이에요. 지금의 신분증입니다. 그래서 16세에서 60세의 남자만, 여성은 착용할 수 없다라는 거. 그리고 양반에서 천민인 노비까지 이걸 차고 다녔어요. 이유는 뭐냐면 왕권 강화고 국가재정 확보책인데 어찌 그러냐? 일단 호패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름 있잖아요. 이름 있고 신분, 주소 있고요. 그리고 이 뒤에 보면 얼굴새 그 사람의 생김새를 그러니까 사진이 없으니까 글자로 가름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적어놓은 게 호패인데 호패 재질이 다 틀립니다. 옥으로 되어 있는 거, 나무로 되어 있는 거, 돌로 되어 있는 거 이렇게 신분에 따라서 크기도 틀리고 재질도 틀렸어요. 이것만 봐도 신분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때 조선의 향촌 농민들 있죠. 농민들이 대부분이 세금을 납부합니다. 근데 세금을 납부하기 힘든 농민들이 어떻게 해요? 도망치겠죠. 도망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도망을 치게 되면 여기에 농민들이 세금이 나야 될 게 빵꾸가 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펑크가 나니까 이때 이제 이 호패를 찾게 되면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씩 감소하게 돼요. 왜냐면 도성의 문이 있잖아요. 그럼 영화 보셨죠? 사람들이 줄 서 있고 여기에 포졸들이 호패 줘. 그러면서 딱 보고 통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호패 줘 그랬는데 호패가 없어. 이게 수상하죠? 그러면 이렇게 자 체포해. 호패를 딱 봤는데 너 얘 맞아? 아닌데? 근데 저쪽 A라는 관청에서 연락을 미리 받았어요. 제 수배령이 때려진 거지. 그럼 여기에서 딱 체포돼서 어떻게 해요? 이 도망하는 애들 다시 그 집으로 갖다 내면 얘는 세금을 다시 내야 되잖아. 봐봐요. 국가재정 확보책이에요. 그리고 이 호구
호구 파악이 쫙 된단 말이죠. 왕권 강화죠. 거기에 몇 명 있고 세금 내게 하고 앞으로 이렇게 한다. 관리가 되잖아. 그래서 왕권 강화와 국가재정 확보책입니다. 요 비슷한 거 광종 때도 있었죠. 그것이 무엇이에요? 요 똑같은 목적을 가진 거 노비안건법. 자, 됐습니다. 그래서 호패법을 실시했고요. 신문고를 설치합니다. 억울한 사람은 그 북을 쳐라라는 거죠. 그래서 궁 안에 설치해요. 칠 수가 없죠. 그렇죠. 궁 안에다가 설치하면 누구 부러치라는 거야. 그냥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 역대 신문고가 딱 한 번 울립니다. 딱 한 번. 아들 세종이 쳐요. 막 칩니다. 세종이. 그래서 새벽에 막 이 신문고가 쳤으니 이제 몇 가지 의미가 있죠. 새벽에 북소리가 나요? 그러면 새벽에 뭐야? 담을 타고 넘어왔다는 거야. 궁을 침범했으니 대역죄죠. 깜짝 놀라서 뭐야? 그러고 가봤더니 아기가 막 치고 있다. 아버지가 잘못했어요. 뒤지게 혼났어요. 아무튼 자, 억울한 노비도 해방시켰고요. 서울차대법, 서울의 관직 진출을 제한시켰고 재가를 못하게 하는 재가금지법도 있었는데 일단은 이런 부분은 모르셔도 되고요. 여기까지는 반드시 아셔야 돼요. 쫙 외우셔야 되고 자, 이제 세종 들어갑니다. 세종. 세종은 태종의 장남이 아니고 셋째 아들이에요. 셋째 아들. 그러니까 태종 첫째 아들 양녕이가 있었는데 양녕대군은 완전히 양녕대군이 원래 왕세자였는데 술 퍼마시고 주색 잡기 그리고 여색을 너무 좋아했어. 그래가지고 막 기생을 궁으로 불러서 춤추게 하고 막 이런 그리고 시정 잡배하고 놀고 막 술 마시고 그래서 폐쇄자 시킵니다. 그 둘째를 시키려고 그랬는데 둘째는 저는 스님이 될 거예요. 아니 왕실이 왜 이래? 셋째가 셋째가 왕이 됐으니 그것이 세종입니다. 그래서 이제 왕권과 신권의 조화인데요. 자, 아버지가 어떻게 주냐면 세종은 우리가 이제 세종대왕이잖아요. 세종대왕 만원권에도 있고 그러고 막 문화의 꽃을 피웠으니까 세종대왕 하면 착실하게 어려서부터 왕세자 교육을 세자 교육을 엄청 오랜 기간 받았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최단기간 받습니다. 몇 개월 하고 바로 왕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태종이 힘이 있을 때 왕에게 그 아들에게 넘겨줘. 야, 너 왕해. 아니 아버지가 계신데 어떻게 제가 왕해 네가 왕을 해. 그래서 내가 힘이 되는 데까지 니를 도와주고 네가 탄탄해질 때쯤 되면 내가 죽지 않겠냐? 야 왕해 뒤에서 다 봐줄게. 그리고 일단 이때 뭐를 뺏어가냐면 인사권하고 군사권을 뺏어갑니다. 안 줘요. 나머지 건 다 해. 뭐야 인사권하고 군사권 뺏어가고. 그러니까 세종이 좋다. 아버지가 다른 거 다 도와줄 거니까 나는 열심히 문화의 꽃을 피워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튼 왕과 신하. 그러니까 세종이 왕이 됐을 때요. 제신들, 신하들한테 저도 이제 역시 개혁 정치를 하고 싶은데 지금 완전히 차갑지 않냐. 전에 우리 아버지께서 피로서 정치를 했으니 저는 이제 덕으로서 하려 합니다. 유교 국가에서 왕부터 덕을 베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같이 가시죠? 라고 했는데 말을 안 듣죠. 왜? 아버지가 옆에서 들어봐 칼 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야. 그러니까 세종이 너무 힘들죠. 그래서 자신의 측근 세력을 만듭니다. 자, 연구기관인 집현전을 만들죠. 현명한 학자들이 모인 그 편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도서관을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공부를 시킵니다. 같이 공부해요. 그리고 의정부 서사제를 시행해요. 아버지는 뭐였죠? 육조직계제. 그랬는데 이것을 바꾸는 거예요. 의정부 서사제로 바꾸고 대신 이제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인사 군사권을 내가 가졌죠. 그때 인사 군사권은 왕이 직접 행사합니다. 왜냐하면 이것까지 줘버리면 엉망이 되는 거죠. 왕권이 흔들릴 수 있으니까 절대 안 주는 거죠. 이거는 이제 아버지한테 어떻게 배운 것 같아요. 자, 유교 정치인데 국가 행사를 유교식으로 거행합니다. 그래서 주자가래. 어차피 우리가 이런 문화 같은 경우는 우리 조선 문화편에서 다 공부해요. 조선 문화편 거의 대부분이 세종대왕이에요. 엄청난 대왕이다라는 거죠. 주자가래 시행했고요. 왕도 정치를 내세워서 유교적 민분 사상을 추구했고요. 유능한 인재를 발굴했고 이 청백리 사상 깨끗해야 된다라는 거죠. 깨끗하고 뇌물 먹으면 바로 잘리는 거예요. 잘리는 것뿐만 아니고 큰일 나죠. 그러니까 이제 깨끗한 정치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 국민의 여론을 존중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걷는데 이 영구만 20년을 해요. 세금이라는 거는 그 백성들에게 직접 뺏어오는 거잖아. 그렇죠? 안 좋게 얘기하면 뺏어오는 건데 이 뺏어오는 걸 그냥
야 1,000만 원 걷어 100만 원 걷어 이렇게 단편적으로 할 게 아니다라는 거죠. 여론을 물어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여론조사를 실시한 사람이 세종대왕이에요. 우리 지금 여론조사 하는 것도 힘든데 전화로 이때는 직접 뛰어갔겠죠. 그래서 뛰어가서 물어보고 그걸 20년을 했어. 그래서 시행한 것이 뭐냐면 전분육등법과 염분구등법입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서 세금을 내게 하고요. 풍년이면 많이 생산됐겠지. 그럼 많이 내게 하고 흉년이면 적게 납부하게 하고 그래서 4에서 20도까지 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건 이제 경제편에서 우리가 다 공부할 거예요. 됐고요. 이 전분육등법과 염분구등법은 공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법을 시행한 세종대왕. 우리는 공법이라는 단어보다 염분육등법과 전분육등법과 염분구등법. 그래서 연 그렇죠? 연. 그래서 1년 단위로 풍년이냐 흉년이냐 이렇게 나오겠지. 그리고 밥전자를 쓰잖아요. 땅의 비옥도, 토지의 비옥도 6등급, 염분은 9등급. 그래요. 조금 시간이 조금 허락이 되니까 제가 이거를 설명을 잠깐 드리면 염분 9등법은 9등급으로 나누잖아요. 상. 어디로 갈까? 전 페이지 할까? 여기가 좀 낫네. 자, 여러분. 상, 중, 하로 나눕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걸 또 상, 중, 하. 그리고 여기 상중하 이렇게 나뉘어요. 그러면 상중하 9등급이 나오죠. 그래서 하하년은 잘 안 됐을 때 흉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하년이라고 얘기하면 대흉년. 그리고 상상년이라고 하면 대풍년이죠. 그래서 대풍년에는 20도를 납부하게 하고요. 그리고 하하년, 대흉년이죠. 4도를 납부하게 하는 거예요. 9등급이죠. 그럼 2도씩 올라가면 20도가 나와요. 그렇죠? 이렇게 많이 걷고 적게 걷고 했던 왕이 누구냐? 세종대왕이다라는 거죠. 국방 강화, 4군 6진을 개척합니다. 자, 엉망. 자, 4군 6진 여기에서 보시면 싹 다 보이시겠죠? 자, 여진족이 엄청나게 쳐들어옵니다. 여진족이 막 와서 약탈을 일삼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까지가 국민왕이 여기까지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여기까지였는데 여기가 조선 초기의 영토였는데 세종 때 이것들 봐라. 그래가지고 최윤덕 장군을 보내서 4군을 이렇게 확보합니다. 그리고 나서 김종서 장군을 보내서 6진을 확보하면서 압록강에서 두만강까지 현재 국경선하고 똑같죠. 이런 국경선을 만들었던 왕이 누구예요? 세종대왕입니다. 4군 6진 됐어요. 그래서 4군 6진도 세종대왕이고 문화만 했느냐? 아니다라는 거죠. 대마도도 정벌 하는데 이 이종무 장군인데 이것은 좀 애매해요. 세종 즉위년 1418년인데 이때 왜구가 너무 쳐들어오니까 대마도가 이제 왜구 근거지예요. 그러니까 대마도를 정벌하라라고 누가 얘기하냐면 태종이 얘기해요. 뭐야? 그러니까 이게 생각을 해보라고. 세종이 왕이 됐을 때요. 뭘 안 줬다고요? 인사권과 군사권 안 줬다니까. 그러니까 왜구가 등끓으니까 태종이 그때 당시에 상황이 종무야. 네가 한번 가서 쓸어버려라.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쓸어버리는 거죠. 대마도를 정벌한 거예요. 되게 애매하죠. 이거 태종이 보냈잖아. 근데 태종이 왕이 이게 그래서 세종 때 대마도를 정벌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태종이 시켰지만 세종 때 정벌했다. 이것만 아시면 돼요. 알았죠? 이종무 장군이 대마도를 언제 정벌해? 세종 때 정벌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민족문화의 발달, 훈민정음, 추구기, 양부일구, 자경로, 간이, 혼천이, 사고 음악까지 그렇죠. 그리고 사고, 역사서까지, 농사직설, 농법서까지, 의방유치, 의학서적까지, 향약, 집성방, 약학 대사전까지, 용비어천가, 삼강행실도 윤리서, 총통등록, 또 병법서, 칠정산 내외편 뭐예요? 단력까지, 역법까지 싹 다 더 있어요.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예전에 제가 지금 책을 거의 한 90권 냈는데 책 한 페이지를 세종대왕의 업적으로 싹 쓴 적이 있어요. 그것도 단어만. 그랬더니 이게 꽉 차더라고. 아이고. 아무튼 다 아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단종이에요. 단종. 단종은
원래 세종 다음에 단종이 아니고 문종대인데 단종을 한번 먼저 봅시다. 일단 세종 참 되게 진짜 조선 왕조를 보면 참 애매해요. 봐봐. 태조 이성계죠. 태조 이성계 두 번째 아들이 누구요? 정종. 둘째 왕이 그렇죠? 정종 몇째 아들이에요? 두 번째 아들. 자, 그다음에 또 태조의 다섯 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태종 이방원이잖아. 다섯 번째 아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태종은 그 다음에 세종이잖아. 세종이 몇 번째 아들이죠? 첫 번째요? 세 번째 아들. 그러면 아니 장자상속이 원칙인데 지금 보면 장자가 된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그래서 세종 때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장자상속을 합니다. 그래서 장자상속이 이제 되는데 문종이 왕이 돼요. 근데 우리가 알기로 문종이 병약해서 죽고 이게 아니고요. 문종은 굉장히 건강했어요. 이들보다 풍채가 더 좋았고 건강했습니다. 세종이 원체 몸이 안 좋아서 자신도 그 아버지가 몸이 안 좋으니까 왕을 하려면 건강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자신의 건강에 신경을 썼던 사람이 문종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왕에 앉은 다음에 얼마 만에 죽어요. 왜 그러냐면 승하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아버지께서 세종 대왕이잖아요. 왜 대왕인지 아십니까? 엄청 오래 했어요. 엄청 오래 했다 보니까 문종이 왕세자를 엄청 오래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거 좀 애매한데 이건 그냥 듣고 잊어버리세요. 세종대왕이 왕에 있었을 때 우리가 추구기를 개발을 하잖아요. 추구기는 누가 개발하죠? 세종이요. 세종 때 문종이 개발합니다. 세자가 개발해요. 세자가. 문종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종이 그 세종 혼자 어떻게 다 했겠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왕세자가 아버지 계속 도와드리고 그러다가 아버지하고 같이 힘들어지는 거야.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바로 그 상 치르는데 상을 몇 년 치러요? 3년. 그러니까 3년 치르면서 갑자기 몸이 약해지면서 금방 세상을 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세종 때 신하 재상들이 문종 때 그대로 재상이 됐는데 이 재상들이 문종이 뭐 수십 년 한 게 아니고 한 2년 하니까 이 재상들이 그대로 다음 왕의 재상들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이 문종이 얘기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유언을 못 받아들였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내가 죽으니 내 아들 어린 나이에 12살짜리예요. 이 꼬맹이를 잘 보필하기 바란다. 특히나 수양이하고 안평이가 너무 불안하다. 안평이는 그래도 욕심이 없는데 실제로 욕심이 별로 없었고 수양이는 욕심이가 있으니 수양이 좀 지켜달라. 단종에게. 그렇죠. 단종을 지켜달라라고 얘기하고 딱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그 문종이 승하했을 때 난리가 나죠. 이제 그 왕실의 어른들이 와가지고 이제 그 문종의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궁의 문이 닫혀 있어요. 궁의 문이 닫혀 있고 자 문을 열어라 이놈들 내가 누군지 아느냐 왕의 삼촌이다 문 열어라 막 그러는데 문이 안 열려요. 그리고 문이 쫙 열립니다. 그러면서 김종서가 나와요. 그리고 쫙 하면서 어명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선왕의 유지를 받듯이요. 그러니까 예 전하 이렇게 되겠죠. 그런 상황에서 얘기합니다. 이제 왕실 종친들의 정치 참여를 금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이제 돌아가시오. 그런 다음에 문을 꽝 다시 닫아버려요. 실질적으로 왕실의 어른들이 문종의 장을 치르지 못하고 단종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열받죠. 이 왕실의 사람들이 열받고 있는데 단종이 어리단 말이야.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애기가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당신들 믿으라고 했다라고 하니까 당신들이 해주시오 그래요. 이때 이제 황표정사라는 게 있는데 뭐냐면 이제 인사권을 행사해야 된단 말이죠. 인사. 그러니까 이제 누구 개똥이 갑똥이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후보자를 이렇게 갖고 가잖아요. 그래서 전화 찍어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누군지 몰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소? 그러니까 얘기해 주죠. 이 사람은 누군데? 이 사람은 누군데? 그러면 이 사람이 괜찮을까? 예, 전화.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매번 이렇게 하니까 그러지 말고 아예 여기에 이름 밑에 노란 딱지를 붙여오시오. 그러면 니들이 얘기한 걸로 알고 내가 여기에 붓으로 체크할게요. 라고 해서 황표정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황보인 김종서 측근 세력들이 궁 안에 고관으로 막 들어가니까 이제 수양대군
안평대군 막 수양대군이 이제 난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한명회 같은 사람이 대군께서 일어나셔야겠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수양대군이 하루 아침에 싹 궁에 가서 이들을 싹 다 죽여버리죠. 싹 다 죽여버린 이것이 뭡니까? 계유정난입니다. 자, 단종 때 계유정난이 일어나요. 수양대군은 계유정난을 일으켜서 김종서, 황보인 이게 원래 황보인, 김종서라고 써야 돼요. 황보인이 영의정 그리고 김종서가 좌의정인데 실질적으로 김종서가 굉장히 실세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종서, 황보인을 싹 다 제거하고 이들을 따랐던 무리들을 싹 다 죽여버려요. 그것도 궁 내에서. 그것이 단 하루 만에 끝납니다. 하루 만에. 그래서 정권을 장악하는데 이때 단종을 몰아내고 자신이 왕이 되는 게 아니고 제가 모든 것을 보필하겠습니다라고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다 자기가 하고요. 군권도 다 자기가 장악하고요. 모든 걸 다 장악하고 결제를 그 조카한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단종이 난 숙부가 무서워서 못 살겠어. 그래서 양위하죠. 그래서 세조가 즉위하게 되는 겁니다. 수양대군이 왕으로. 그것이 세조예요. 그러니까 세조도 역시 누굽니까? 그 할아버지죠. 태종 이방원과 같이 피로써 왕으로 앉은 사람이죠. 무섭죠? 왕권 강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왕권 강화 상징적인 게 뭐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육조직계제를 부활시킵니다. 그래서 태종 때 육조직계제, 세종 때 의정부 서사제, 그리고 그 다음에 세조 때 육조직계제예요. 왕권 강화에 없어서는 안 될 거죠. 집현전 이런 것들 폐지시켜요. 왜? 똑똑하잖아. 지금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유교나라예요. 유교의 국가예요. 근데 유교는 충효예잖아.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제끼고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유교의 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짜증나죠. 말을 막 아니 되옵니다. 이렇게 되니까 야, 이딴 거 없애버려. 공부시키지 마. 이렇게 되고 경연 같은 거는 뭐냐면 나중에 이제 성종 때 홍문관이 만들어지는데 집현전 학자들이 이제 왕과 같이 토의를 합니다. 세금을 한 10% 올릴 건데 어떻게 생각하고 그러면 이제 아니 되옵니다부터 괜찮습니다 하면서 막 토론하면서 결국에 결론에 도달했는데 좋은 결론에 도달했을 때 이걸 정치에 반영하는 제도. 그리고 경연 중간에 나의 스승격인 사람들 그러니까 신하들에게 공부를 배우기도 하고 이런 학문의 장이 경연인데 세조가 좋아할까요? 안 좋아하죠. 없애버려라는 거죠. 종친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다 데리고 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수모를 겪었던 우리 어르신들 다 데리고 와서 고관 대작에 다 앉히는 겁니다. 자, 그러니 단종 복위 운동이 일어납니다. 단종을 맨 처음에 세조는 단종을 저 뒤에 궁 뒤에 별장을 지어주고 했는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 단종 복위 운동 같은 것들이 생겨요. 그래서 단종을 새로 왕으로 옹립해야 된다. 사육신, 생육신 들어보셨죠? 그래서 집현전 학자 대부분이 여기에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세조가 아마 꼭지가 돌죠. 딱 잡아왔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리가 거기 앉아서 뭐합니까? 나 지금 왕인데 죽여라. 그래서 싹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신하들이 단종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다. 단종을 유배 보내라. 그래서 유배를 보내고 유배 보내 있는데 이 유배의 장에서 또 사약을 보내요. 근데 사약 먹고 죽느냐? 그게 아니고 단종도 사약을 들고 딱 와요. 그러니까 이놈들 내가 지금 상황이다. 어떻게 이거 약을 받겠느냐? 기다려라. 그러면 약을 받아도 의관을 정제하고 나오겠다. 기다려.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기다리지. 근데 문 한참 뒤에도 안 나와요.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가 봤더니 문고리에 목을 메고 자살을 했더라. 이것이 단종이에요. 끝까지 왕의 위엄을 지킨 왕이죠. 나이는 어리지만. 자, 정치적 안정에 노력도 했어요. 경국대전을 편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조선의 대법전 하면 경국대전이에요. 이 경국대전은 두 가지로 파악할 수 있는데 경국대전 얘기가 탁 나오면 세조냐 성종이냐예요. 경국대전을 편찬하기 시작한 거는 세조인데요. 이것을 완성해서 반포한 거는 성종 때 가서입니다. 그래서 경국대전 나왔을 때 뒤에를 봐야 돼요. 시작했다? 세조구나. 완성했다? 성종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경제 안정을 위해서 현직 관료에게만 토지를 지급하는 직전법 이것도 시험 문제 잘 나오는데 경제편 가서 자세히 해드립니다. 그리고 보법, 군사제도도 바꾸고요. 오의제, 진관체제 이런 것도 다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세조 이 정도 하고요. 성종으로 들어갑니다. 자, 성종이니까 이제 완성한 거죠. 그렇죠. 통치체제를 확립합니다. 경국대전을 완성하고 반포하는데 이 성종이 어떻게 왕이 되냐면
자, 세조예요. 세조가 아들이 둘이 있는데 이 아들 둘인데 첫 번째 장남을 의경세자, 세자로 만들었는데 이 의경세자가 몸이 병이 들어가지고 이제 죽습니다. 그러고 나는데 그 아들 세 손이 돼야 되는데 너무 어려. 그래서 둘째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줍니다. 그래서 예종이 됐는데 이 예종 의경세자의 비 그러니까 세자 빈이 누구냐면 나중에 그 누굽니까? 인수대비입니다. 인수대비. 인수대비하고 예종하고 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 이 약속을 해요. 그래서 이 다음에 왕이 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다음에는 우리 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약속을 지키죠. 그래서 예종 다음에 성종이 왕이 되는데 이 성종은요. 성품이 의경세자하고 똑같습니다. 이 의경세자는 왜 병을 얻게 되냐면 아버지 때문에. 세조가 예전에 그 태조 이성계의 첫 번째 아들 방우 있죠. 아버지가 그렇게 막 피로써 이렇게 되니까 아버지 모든 것을 제가 짊어지고 산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한테 그냥 빈단 말이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의경세자도 이게 아버지가 잘못했다. 계유정난에 대한 것에 비판을 막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넌 아들이 돼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갈등이 생겼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별로 안 좋아해요, 의경세자. 그러니까 의경세자는 당시에 단종 있죠. 단종을 찾아가지고 단종하고 친하게 지내고 이렇게 되니까 기분 좋겠어요. 그것도 세자가. 이런 상황인데 이제 병을 얻어가지고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성종은요. 아버지의 품성을 그대로 의경세자가 환생한 것처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성종이 왕이 됐을 때 할아버지가 다 잘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할아버지가 잘못했던 정치를 싹 다 원상복귀 시키는 것이 성종이에요. 그래서 성종은 경국대전을 완성 반포하고요. 할아버지가 이제 시작한 거 완성은 일단 적고 그 다음에 홍문관을 만듭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집현전을 폐지했잖아요. 이걸 이걸 부활시키면 그래도 신하들이 있는데 할아버지를 그냥 전면으로 반박하는 꼴이 되니까 그럴 수는 없고 이름을 바꿉니다. 홍문관. 홍문관 이퀄 집현전이에요. 그러니까 집현전 부활이 홍문관이다 보시면 되고 홍문관을 만들어 놓고 이제 공부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경연을 부활시킵니다. 그래서 경연은 어디에서? 홍문관에서 경연을 담당하게 되고요. 그래서 왕과 신하가 함께 모여서 정책 토론, 심의 이런 것들을 하게 되고요. 자, 관수관급제라는 걸 하는데 국가가 직접 수조권을 행사하는 관수관급제도 시행합니다. 이 관수관급제는 이것만 기억하세요. 국가의 토지지배권 강화다라는 것만 기억하시고 우리가 경제편에서 공부 다 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문화편에서 또 할 거예요. 동국여지, 승남, 동국통남, 삼국사, 전려, 동문선, 악학개봉, 국조, 올해의 해동제국기 같은 책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성종이 통치체제의 근간을 마련하고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정치체제는 조금 쉬었다가 가야죠. 조금 쉬었다가 들어가겠습니다.